예, 안녕하세요. ESG 투자자문입니다. 오늘은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이 TDF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앞다퉈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DF는 왜 글라이드 패스를 얘기하는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TDF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글라이드 패스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 말씀도 드리고 왜 글라이드 패스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젊어서 좀 변동성 있게 젊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완숙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젊을 때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에 좀 많이 참여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변동성을 좀 줄여가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전반적인 이제 은퇴 사이클 그리고 긴 인생 사이클에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TDF 그리고 글라이드 패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글라이드 패스는 이런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는 그런 항로를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항로를 좀 안정적으로 정해진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야지 이제 연착륙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이제 비행기가 이제 경착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런 항로가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투자 세계에서의 은퇴 시점을 고려한 이 글라이드 패스 즉 변동성과 이제 안정성을 배분을 하면서 요로 가는 이제 그 항법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계에서 붙여진 용어가 이제 글라이드 패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를 왜 얘기하는가? 글라이드 패스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변동성을 움직여가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젊어서 좀 더 뭔가 이제 자기의 가치를 올리려면은 좀 더 다양한 경험, 그리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뭔가 좀 챌린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시고 계실 테고 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에 합격해서 평생 이제 안정적인 삶을 가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삶보다는 뭔가 이제 좀 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변동성의 차이로 인해서 현재 가치가 바뀔 수 있다. 요런 관점에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가치의 현가, 현재 가격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치를 위해서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고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미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현재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의 나이대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 어떠해야 되냐. 이게 이제 현재 가치를 고민하는 역할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요걸 이제 옵션의 가치로 이제 많이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옵션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잔존 만기가 길수록 즉 옵션에 이제 행사하는 이 만기가 멀수록 이 가치가 올라가고요. 변동성이 높을수록 옵션의 임플라이드 볼이라고 하는데 이 변동성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요게 사실 TDF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존 만기가 길수록 즉 은퇴 시점이나 이런 시점이 길수록 가치가 높은 거고 변동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현재 변동성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지 이 현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안정적으로 젊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거는 은퇴 시점에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젊을 때,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을 때, 잔존만개 길 때 변동성을 높여라. 그래서 가치를 올려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면 은퇴 시기에는 이제 돈을 뽑아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에 변동성이 높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변동성을 낮춰서 주식의 비중을 낮춰라. 이게 이제 TDF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TDF의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ETF,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ETF 두 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DR S&P 500 ETF는 이제 가장 오래된 ETF, 세계 최초 ETF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2004년에 이제 $10,000로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한 53,000달러 정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iShares Core US Ag 본드 ETF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ETF가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 회사채, MBS 요런 것을 합쳐졌다. 그래서 에그 본드 ETF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10,000불 투자했을 때 지금 한 18,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CAGR 연환산 수익으로 보면은 이제 S&P 500 ETF가 9.39%, 그 다음에 US 에그 ETF가 3.2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의 변동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그 주식 같은 경우 14.6, 채권이 3.8인데, 이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젊을 때, 예를 들어서 매월 적립을 한다. TDF에 적립을 한다 할 때는 사실 돈을 뽑을 가정을 하지 않고, 은퇴 시점까지는 얼마간의 이제 돈을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때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어도, 주식이 빠졌을 때도 넣고 주식이 오를 때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스트 이어 최악의 해에 마이너스 36.8%를 가게 되는데, 요때 이제 그 주식을 그래도 조금씩 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은퇴 시점이 돼서 이제 현금 흐름이 없어요. 현금 수입이 없는데 만약에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은 돈을 뽑았어야 되는 시점에 거의 한 최악의 해는 40%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 시점에는 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늘린다 이런 형태로 가져야지만 은퇴 시점에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변동성도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이 둘 간의 조합도 중요한데 이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 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장기적인 성과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 그리고 샤프 레이시오 요런 배분을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은퇴 시 자신의 자산이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해도 안 되고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셔도 안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TDF는 언제 투자하면 좋은가? 사실 TDF는 지금 시점, 그러니까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지금 시점에서 그냥 시작하시는 게 저는 제일 유효하다고 보고요. 은퇴 시점 또는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자산 배분해야 될지 감이 없으신 분들은 많은 금융자산 또는 퇴직연금을 이쪽에 좀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마켓 타이밍 요런 부분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더라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ETF, S&P 500 ETF하고 US 에그 본드 ETF를 보시면 2004년 이후로 다 이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S&P 500 ETF가 마이너스 36%가 떨어졌지만 에그 본드 ETF는 7.9% 상승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점에서 이제 TDF 시작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둘 다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확률이 크지 않은데 지금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TDF를 지금 정도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TDF를 좀 투자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점이 있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점을 이제 뽑아 봤는데요. 일단 하위 펀드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캐피탈 그룹의 자료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그로스 펀드, 그로스 앤 인컴 같은 이런 주식형, 처음엔 이제 그로스 관련된 주식형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시고, 가면 갈수록 이제 채권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라든지 채권, 요런 형태로 좀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배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형태. 그래서, 여기 선택된 하위 펀드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샤프 레이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도 중요한 건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 투자, 1, 2년짜리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했을 때는 보수, 운용 보수라든지 판매 보수, 이런 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월에 10만 원씩 불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총보수가 한 0.3인 거 하고 0.6인 거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연환산 수익률은 6%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10년이 가면 1,000만 원에 매월 10만 원씩이니까 원금 2,200만 원이 되고요. 이 0.3%의 보수 차이가 78만 원 정도 납니다. 하지만 이게 한 50년 정도 가게 되면요, 이게 이제 투자 원금이 7천만 원이 되고, 이 둘 간의 보수 차이가 5,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0.3의 보수 차이가 나중에는 5,800만 원, 거의 투자 원금의 83%에 달하는 부분이 단 0.3%의 운용 보수 차이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이 보수 차이가 굉장히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하위 펀드의 선정에서 자사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아메리칸 센츄리면 아메리칸 센츄리의 하위 펀드로 10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TDF들이. 그래서 이런 TDF들은 보수를 이중 보수, 즉 하위 펀드의 보수와 이 TDF의 보수를 추가적으로 내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수 부분을 좀 꼼꼼히 보시고, 장기 투자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사도 요 TDF 쪽을 모니터링하고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